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떠날 준비를 하시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아직 자녀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기회로 늦잠을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저처럼 어린이날이지만 전혀 상관없이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떻게 보면은 어느 때의 어린이날보다는 좀 많은 분들께서 슬픔으로 가득한 어린이날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직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그늘이 그리운, 그 품이 그리운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아직 바닷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세상의 빛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많죠. 그만큼 이번 어린이날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좀 순수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의 어린이날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약간 슬픔과 눈물과 어떻게 보면 그리움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이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놀러 가시고 아니면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까지는 아직까지는 남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어쨌든 아침 출근길도 그렇고요. 굉장히 차도 없고 많은 그런 딱 휴일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텅텅 빈 출근길이라든가 어느 때와 같이 월요일 아침에는 정말 지하철에 그득그득 그 어떤 날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빼곡하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가득 메우실 텐데 오늘은 그냥 텅텅 한 칸에 한두 명 계실까 말까 이런 정도일 것 같았는데 오늘 저도 아침에 일찍 어느 때와 같이 출근해야 되면은 6시 이제 이전에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오늘은 또 아버지께서 출근길을 이제 바래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도 늦게 나오기도 했고 또 그 고속도로가 텅텅 비니까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달려서 출근을 편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휴일이나 어떤 쉬는 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마찬가지는 아니겠지만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은 좀 쉬는 마음이 좀 드는 게 이런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린이날은 또 기존의 어린이날과는 달리 좀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평생 잊혀지지 못할 그런 슬픔인 만큼 좀 많은 분들이 힘드신 그리고 좀 다른 날보다는 마음이 조금은 내 자식들도 더 많이 아끼게 되는 그런 날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어린이날 문화다락방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마음이 경건하면서도 좀 이 시간을 좀 우리가 어린이들처럼 동심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순간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화이트의 네모의 꿈 함께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네모의 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하면은 꼭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튼 네모의 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린이 때는 참 그런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라는 꿈들 다 한 번씩 뭐 현실에 내가 뭐 현실적인 여건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꿈을 꾸는 거죠.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다양한 꿈들을 꿨었죠. 그래서 그 장래 희망란 같은 거에 꿈을 적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뭐 어떤 게 될 거야라는 게 너가 이거 되겠어. 너가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꿈을 꿨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그런 순수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요즘 어린이들은 좀 다른 게, 좀 많이 현실적이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좀 꿈의 가치관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 때 꿨던 꿈보다는 조금은 다른, 뭐, 배우가 될 거예요. 연예인? 아니면 뭐, 빌딩 큰 걸 하나 살 거예요. 뭐 어떤 차를 살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좀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록 그런 꿈이 대통령이 될 거다 아니면 우주 비행사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좀 현실적으로 더 가깝다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너무나도 순수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점점 사회가 돈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게 어린 친구들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걱정도 되고 좀 뭔가 어른들이 얼마나 돈 이랬으면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 돈이라는 가치가 가장 어른들한테 중요한 가치로서 여겨지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내심 마음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꿨던 그런 어린이의 꿈, 뭐 물론 다 누구나 똑같다, 뭐 그것이 맞는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은 그 어린이만의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수함, 어린이만의 무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어린이의 재산이 아닐까 싶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슬른다면 저도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시간을 거슬러 원모어 찬스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시간이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꿈 아니면 가장 이뤄보고 싶은 꿈 어른이 되기 전에 알아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가끔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내가 어린이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럼 다시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지금 말고 다른 나의 강민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열심히 그때 저의 과거 시절에도 저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가끔은 이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좀 보고 그 방향에 눈을 떠서 생활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누구나 후회하지 않는 과거는 없다고 하죠. 하지만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 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만큼 이 현실도 그만큼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가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 돌아가면은 굉장히 뭐 그때는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내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꼭 시간이 거스르면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들죠. 아니면 좀 안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 그래도 내가 그 전에 이렇게 갔으면 어떤 일이 또 발생했을지 어떻게 알아?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좀 되게 요즘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옛날이랑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좀 호기심? 뭐 안 해본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걸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 만약에 이쪽 길로 가는 게 거의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혼자 막 다른 쪽 길을 가고 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경험도 있고 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른 편한 길이 있는데 저는 뭔가 이 길에 대한 더 호기심이 끌린다면 그 길을 가는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점에 가서도 다 맛있다고 하는 그 음식보다는 좀 다른 색다른 음식에 도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성향이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무모한 도전을 좀 안 하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좀 뭔가 해봐야겠어라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그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실패를 하든 뭘 하든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뭐 이런 주의였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또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이 생활에서 더 이상 더 악조건을 생각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좀 많이 자리 잡아가면서 좀 어떤 일을 이렇게 무모하게 시작하기가 좀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러면서 그냥 안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순수함보다는 좀 현실에서 내가 이 잣대를 두면서 나의 기준의 이 현실은 이 정도밖에 나한테 못 해줄 텐데 내가 그것을 또 이렇게 할 텐가라는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닌가 내 나이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에 슬퍼하기도 하고 벌써 내가 이렇게밖에 나이를 떠나서 참 겁이 많아지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정말 예전에는 그 젊음이라는 그 하나로, 그리고 뭐 어떤 나의 그런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의 하나로 좀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은 항상 가는 길만 가게 되고 또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겨서 저 길 가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어떡해 라고 해서 애써 발을 또 딛지도 않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힘들면 거기에 더 뭔가 얹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좀 생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내심 진짜 이렇게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될 텐데라는 걱정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또 궁금한데요. 각자 지금 충분히 다 자신만의 삶 누구나 다 열심히 사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가끔은 그 과거에 돌아가서 이런 삶을 살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10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랬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실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란 것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예전에 내 마음에서 지금 이 상태였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 드는 하루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듣고 왔습니다. 저도 가끔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 일기를 굉장히 열심히 썼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상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일기 쓴 것을 이제 어제, 그냥 이렇게 뒷적에다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한테 이제 혼났던 그런 일기도 막 쓰고 항상 그리고 제가 일기를 쓰면은 그 밑에 엄마가 이제 제 일기를 보고 민선이가 이랬니? 이러면서 그래 엄마가 미안하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한두 줄 코멘트를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뭘 사달라고 엄청 조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옷가게인가? 그 옷가게 앞에서
제가, 나 저거 안 사주면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꼬집었는데 그 상처가 목에 강하게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가 제가 그 얘기를 쓴 일기장 밑에 굉장히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엄마가 너무나 속상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쓰신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거기에 이제 뭐 약간 젖은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종이가 젖어서 마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엄마한테 어제 엄마 이거 쓰면서 울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내가 왜 우냐? 이러면서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셨는데 굉장히 그때 그 일기장을 펴서 지금의 어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쑥스러워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우리 엄마도 뭐 내가 10년 전, 15년 전에 내 모습이라도 다 기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기장을 보면서 뭐랄까요? 세월의 흔적 이런 것도 느끼지만 어머니의 사랑, 뭐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는 것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가 10년 년, 20년, 30년 이렇게 돼도 다 똑같이 소중하게 이어져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일기장을 보면서 옛날에 나는 이랬네. 지금의 나는 이럴 것 같아. 뭐 먼 훗날에 나는 이러겠지? 라는 생각들 해보시면 또 옛날의 추억을 찾아서 또 지금의 이 순간이 언젠가는 또 추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한 기억들이 기억들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중한 기억들, 몇십 년 전의 일, 그리고 지금도 나중에는 몇십 년 전의 일이 되겠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그런 순수한 시절의 추억들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네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네,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 많은 분들께서 동심의 세계 또 함께하는 그런 세계로 여러분들 문화다락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도 참 많고 또 5월 5일 날 저처럼 쉬는 날인데 일을 하면 어떡해 이런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도 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편하게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린 친구들처럼 나도 한번 어린이가 돼봐 라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만큼은 어린이처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다 우리가 뭐 이 날을 맞이해서 느끼시는 감정들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거 하나 저와 함께 약속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어린이 때는 이런 어린이날 자그마한 선물 하나 받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가 온통 다 핑크빛 같은 하루였고 또 어린이날은 뭐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그 어린 친구들은 자신의 그런 소소한 하나로 굉장히 큰 기쁨을 얻는 큰 행복을 얻는 듯한 그런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어린 때는 내가 이랬을 때 엄마 아빠가 치킨 한 마리 집에 오실 때 갖고 오시는 것에 굉장한 행복을 느끼기도 했고 또 뭐 지나가는 그 길에 사 먹었던 솜사탕 이런 것들로 그날 하루는 너무 행복했던 평소에 너무나 갖고 싶었던 로봇 인형을 아버지가 사오셨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 어른이 돼서는 과연 어떤 일로 행복을 느낄까요? 아니면 행복함을 느끼시기는 할까요?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뭐 이런 소소한 기쁨, 이런 사소한 행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는 점점 그것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또 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적어들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 어른들은 이런 사소한 행복들, 소소한 기쁨들을 많이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도 어린이처럼 사소한 기쁨, 소소한 행복, 그것에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보는 것 어떨까요? 오늘 문화다락방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빌어서 약속해보는 거 어때요? 네. 그러면 우리 바로 써내치 창고 이어가도록 할까요?
써네의 책창고. 일본의 한 여류 작가가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조그만한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북이에 비해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토끼가 자만과 나태의 결과로 느림보 거북에게 경주에서 지고 말았다는 이 우화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에는 틀림이 없죠. 꼬마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학생이 고사리 같은 손을 높이 들었어요. 질문이 나온 것이죠. 말해보세요. 그녀는 내심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기꺼이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 학생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거북은 잘 달리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지 않고 혼자만 가버린 건가요? 어린이의 눈엔 의아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왜 거북은 친구인 토끼를 내버려 두고 혼자서만 갔단 말인가? 깨워서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았는가? 여류 작가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해야 티 없는 동심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니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교실 안을 둘러보니 샛별처럼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의문을 담은 눈동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죠. 그리고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심순범 자전 에세이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써네 책창고였습니다.